자,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요번에는 표영호TV의 다른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컨텐츠냐면 올린 지 얼마 안 된 컨텐츠고요. 13일 됐네요. 22억 넘던 잠실 아파트 마이너스 10억 하락. 뭐죠? 놀라는 사람들. 이 컨텐츠,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부동산값, 아파트값을 폭락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과 폭락보다는 점층적인 하락 또는 하락 보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급등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22년 자, 진실을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진실인지 한번 팩트로 보도록 일시적 하겠습니다. 폭락과는 다르게 아파트값의 폭락이 아니라 쇠락이 온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 부분이 큰 폭의 하락이기보다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파트 매물이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거래 또한 살짝 늘어났지만 매물량을 소화하고 가격이 치고 올라갈 만큼의 거래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살 여력도 없을 뿐더러 빚을 내서 또 산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오를 리가 없다,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쪽, 송파구 쪽 아파트값이 다시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거래도 생각보다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한강 사이에 있는 6,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3월 12일에 10억 6천만 원에 손이 바뀌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면적이 21년 10월에는 2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2년 반 만에 뭡니까? 반값 거래가 된 겁니다. 바로 직전 거래랑 비교를 해봐도 직전 거래는 지난 2월에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6,900만 원 정도 급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84제곱미터의 경우, 그러니까 32평을 보면은 21년 8월에 최고가가 2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점을 지나서 23년 2월에는 19억 2,7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좀 반등해서 23억 선에 거래가 되는 듯 하다가 이게 다시 24년 3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 5억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거죠. 여기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자, 정리를 하면은 송파구 좋은 아파트요.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자, 파크리오 아파트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서울시 송파구 파크리오가 신천동에 있나요? 자, 이쪽으로 해갖고 굉장히 큰 파크리오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크리오 아파트 그래프를 보면, 자, 26평 그래프예요. 자, 쭉 2021년 2년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는 모든 부동산이 다 21년 말까지 올랐죠. 그러다 22년, 23년에 뚝 떨어졌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올랐다가 21년을 고점으로 뚝 떨어졌다가 23년 어떻게 됐죠? 다시 스물 회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10억이 떨어졌다는 10억의 거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용 59제곱미터. 자, 59제곱미터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평이고 이제 전세를 지우고 월세 전세를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면 23년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23년 3월에는 조금 더 낮았죠. 한 15억 정도 했었네요. 15억 되던 게 이렇게 23년 되면서 16억, 17억, 18억도 거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17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고, 여기에 10억 6천짜리 하나가 딱 떠 있죠. 자, 10억 6천의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도 또 그 달에도 또 3일 있다가 17억 3천, 그 다음에 30일 있다가 17억 4천 5백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10억 6천만 원 이 거래가 된 걸 갖고 아까 표영호TV가 그 뭐라고 했죠? 그 제목에서 마이너스 10억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거래, 이게 그렇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거래일까요? 보시면 직거래라고 나옵니다. 직거래는 이제 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거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형제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파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를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가에 양도하는,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30%까지는 낮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하나가 찍힌 거죠. 그래도 30%라고 해도 좀 너무 과하게 싸게 직거래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 거래를 갖고 표영호TV는 앞선에서 이제 잠실의 아파트가 10억이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최고가 대비해서 뭐 21년 아까 27억이라고 했었었나요? 최고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고가 한 20억 정도 되는 최고가를 거래를 했다가 지금
14억, 15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7억 중반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표용호 TV에서는 제목에서 그 표지에서 봤듯이 이 송파 파크류 아파트가 10억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포를 조장한 조회수, 클릭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어그로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지금 10억 갖고 파크리오 가면 26평을 살 수 있을까요? 21년 10월에 20억을 찍고 쭉 가다가 사기 어려울걸요. 22년부터 사는 게 아니라 22년 아마 12월 부동산에서 하락했습니다. 14억까지 냉대 받으실 쭉 겁니다. 떨어졌는데 25에서 14억까지 떨어진 거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59제곱미터를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더라도 최고가가 21년 8월 달에 25억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돼서 거래가 됐던 23년 2월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하락돼서 18억 5천만 원에 자, 34평은 18억 5천에 거래됐다고 하네요. 34평도 한번 살펴볼까요? 33평이네요. 자, 보시면 어쨌든 똑같이 최고가가 봅시다. 자, 24억에 최고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한 17억, 16억, 17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용호 씨가 말하는 게 요 거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억 5천. 자, 그 다음에 18억 5천이 거래된 다음에 또 어떻게 거래가 됐죠? 21억 4천, 19억 2천, 21억, 20억 3,500, 또 18억보다 높은 거래가 됐죠? 이 거래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중개거래기나하고 송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뭐 이 거래 하나만 갖고 지금 파크리오 33평이 이렇게 18억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도 20억, 21억 거래가 생겨났는데요. 어쨌든 타입이든 동호수든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월세가 껴있는 매물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상에 뭐 요 정도의 그 물건이 하나가 거래될 수는 있지만 얘가 하나 거래됐다고 시세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죠.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자, 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바닥에서 반등을 한 거고 그 수준에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월 평균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하락된 하나의 뭐 금액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낮게도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20억에서 21억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21억이면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뭐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민평형이라는 기준도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거예요. 뭐 어떤 특수한 거래 하나를 보고 예전에는 이제 상승론자, 폭등론자들은 하나의 거래가 찍히면 그게 시세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뛸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도 뭐 잘하신 건 아니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뭐 특수거래, 뭐 지인 간의 거래 하나가 거래됐다고 시세가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표용호 TV에서 이 거래 갖고 시세가 급락이 나온 거래들 뭐 이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조장해서 클릭수를 유도하는 이런 컨텐츠들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표용호 TV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봤던 컨텐츠들은 진짜 표용호 TV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컨텐츠들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클릭수 유도하는 어그로 끄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뭐 분양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날림 공사를 해서 이 수분양자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표용호 씨가 가셔갖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공론화하고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표용호 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그로 끌고 그냥 어떤 특수 거래 하나를 갖고 클릭수 유도하는 이런 컨텐츠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표용호 TV는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공사장은 아닌 사례들을 가끔씩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냥 지적을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